네,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독일 레버쿠젠의 손흥민 12일 만에 득점골을 재가동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과 홍정우의 코리안 더비 아쉽게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호쾌한 손흥민의 골로 그 아쉬움 달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리그 2호 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대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33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길베르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 리그 2호 골이자 올 시즌 5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후반 5분엔 골대를 살짝 비켜가는 슛을, 후반 8분엔 골대를 맞추는 위협적인 슈팅을 날려 아우크스부르크를 긴장시켰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반격에 나섰지만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팀에게 결승골을 선사한 손흥민은 후반 45분 웬델과 교체됐습니다. 손흥민의 골로 이긴 레버쿠젠은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올 시즌 승격팀 파더보른을 물리쳤습니다. 뮌헨은 전반 8분 만에 괴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며 바르디올라 감독을 안심시켰습니다. 골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비를 속이는 도움 패스가 일품인 선취골이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추가골을 넣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호쾌한 중거리 슛은 파더보른의 돌풍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반엔 괴체의 골이 이어 밀러의 골까지 터지면서 4대0 뮌헨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1위로 올라섰고 파더보른은 대패와 함께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는 호날두가 4골을 폭발시키며 자신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 15분 엘체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불과 5분 후 베일이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호날두의 원맨쇼가 펼쳐졌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28분 마르셀로가 얻어낸 페널티킥에 키커로 나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엘체에게 내준 페널티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어서 호날두는 5분 뒤 마르셀로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마무리했습니다. 호날두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후반 35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얻는 데 이어 직접 골까지 성공시켜 해트트릭을 달성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에레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호날두는 4번째 득점까지 얻어냈습니다. 호날두는 최근 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5위를 지켰습니다. 네, 2명의 꽃중년 기자, 허재원, 최용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요, 아시안게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환점을 돌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글쎄, 저는 계속 박태환 선수를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딴 점이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더욱더 아쉬웠던 점은 박태환 선수의 최근 기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양을 넘어섰고 올 시즌 세계 랭킹 1, 2위 기록들을 계속 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기록이 나올지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고 본인도 굉장히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네. 글쎄 좀 컨디션 조절에 많이 실패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흘려왔던 땀과 노력은 박태환 선수의 이번 동메달로서 뭐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박태환 선수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힘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박태환 선수 말씀하셨는데 네. 박태환 선수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랑 비슷하게 이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이 체조의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전 경기에서 모든 국제 대회에서 1등만을 달려오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개인 종합 경기도 포기를 하고 이 개인 종목에 집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등에 머물렀어요. 뭐 자신의 이름을 딴 기록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입상 때문에 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뭐 두 번째 시도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스포츠라는 종목 자체가 이 한 대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이 하나의 작은 그 부상이든 뭐 실수들 그렇죠. 때문에 결과를 잃는다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보면서 또 아쉬워하셨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두고요. 한국판 전국 운동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대회 운영 면에서 부실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런저런 대회들 취재를 가보면 모든 대회들이 좀 네. 빈틈이 있고 실수들이 있기 마련인데 대회 초반부터 너무 큰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성화는 꺼지고 있고 경기장은 정전되고 뭐 선수단한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식중독균도 나오고 뭐 이런 작은 실수들이 좀 많은데 그런 자원봉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좀 더 주인의식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조금 아쉬운 시점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데 네. 이전에 이제 국제 대회를 국내에서 유치를 하면 그 대회를 여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맞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네. 이 지자체에서 이 행사 자체를 유치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실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도나 또 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허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이제 치러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이런 좀 외부에서도 대회 자체를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실 있는 경기 운영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비판 여론보다는 칭찬 여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남자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 8강을 치릅니다. 피할 수 없는 숙적, 일본이 그 맞상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 네, 지금까지 경기를 치른 팀들이 대부분 극단적인 수비 네. 전술을 취하는 팀들이었고 일본은 좀 그거와는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진짜 전력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동안 부상으로 한 경기를 쉬었던 김신욱 선수가 일본전에는 어떻게든 출전하겠다고 지금 투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김신욱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경기 펼치면서 일본에게는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축구대표팀 8강까지 올랐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메달권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저기에서 금메달이 유력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과연 금메달까지 가능할까요?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금메달에서 노메달까지 대한민국의 축구 메달 컬러풀하게 나왔습니다. 금메달을 예상해 주셨던 최영석 기자, 태극전사의 투혼을 믿는다라는 한 줄평을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최상의 대진표로 결승, 진출은 보이는데라는 면서 은메달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우충원 기자는요, 노메달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A매치 예상 때마다 항상 우충원 기자가 이거는 안 될 거다 비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노메달이라는 예측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기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병역 혜택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사실 이 아시안 게임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금메달이고 또 금메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병역 혜택을 노리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와일드카드로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도 아직 병역 미필자이기 때문에 금메달이 사실 절실해요, 이 선수들에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를 펼치는데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전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가 비기고 있어도 지고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 기량을 다 볼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승부로 되는 경기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면 서두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왔는데 선수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다스려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허재원 기자는? 이게 지금 동메달도 아니고 노메달이라는 거는 네. 8강에서 일본한테 질 거라는 예상 같은데 뭐 항상 그랬지만 우충원 기자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축구와 함께 우리나라 인기 구기 종목이죠. 야구도 오늘 저녁 중국과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또 결승에서 맞붙을 팀이 어떤 팀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허지원 기자가 보시기엔 어떤 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쪽에서는 타이완과 일본이 준결승을 치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콜드게임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타이완이 일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우리와 중국의 준결승전에서는 이재학 선수와 이태양 선수 두 명의 투수로 이제 경기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좀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결승에 대비하는 정도의 준결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변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만리장성을 뛰어넘고 결승에 오를 거라는 평이 절대적인데요. 안승호 기자가 우리나라의 결승전에 대해서 짧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좀 준결승전 판도를 봐야겠지만 대만과 일본이 이제 준결승에 만나요. 우리는 중국과 붙어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결승전에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그 대만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조별리그에서는 대만의 10대0 8회 콜드게임 승을 하면서 4위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특히 선발 투수였던 양현종, 왼손 자완 선발 양현종 선수를 4이닝 동안 투구수 60개만 기록하고 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양현종 선수를 결승에서 중간 개투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전력을 갖췄습니다. 사실은 또 방심할 수 없는 게 야구거든요. 10대0 콜드게임으로 이기는 과정에서 대만 자완 투수 두 명한테 상당히 좀 우리 타자들이 좀 약세를 드러냈어요. 천관이라는 왼손 투수한테 4.1이닝 동안 안타를 4안타를 쳤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리니샹이라는 자완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도 공략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만의 핵심 투수들을 경험한 측면도 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완 투수가 한국 대표팀 타자들한테 통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두 팀의 학습 효과가 맞물릴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한국이 유리합니다만 변수가 있는 결승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사실은 사령탑으로서 부담되는 대회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하는 사람 감독 입장에서는 이겨야 본전일 수 있는 또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준일 감독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은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구가 변수가 많은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준일 감독은 상당히 섬세하게 어떻게 세세히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원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유준일 감독이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정규 시즌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을 좀 믿고 있습니다. 유준일 감독 저희가 취재하면서 많이 기사도 쓰고 있지만 힘적으로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를 보고 같이 좋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사 같은 걸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 결승전 예상은 물론이고요. 류중일 감독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까지 안승호 기자의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야구 결승전에 올라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면 두 분은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세요?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니까 네. 결승전에는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올 텐데 김광현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눈도 집중될 거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메이저리그 진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병호하고 강정호 선수 응원하고 싶어요. 네, 왜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결승전에서 금메달 따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네. 투수가 막아도 점수를 빼지 못하면 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이나 방패냐? 네, 저는 이제 4번, 5번 강정호, 박병호 선수가 결승전에서 네. 홈런 딱 한 방씩만 딱 한 방씩만, 나란히 딱 때려서 한 개씩만. 완승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네, 아시안 게임 중에서도 K리그 클래식의 경기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K리그 클래식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죠. 네, 내일 오후 K리그 선두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포항과 전북이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요. 네, 그렇습니다. 선두 전북이 포항의 승점 2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득점이 넉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당 한 점밖에 못 낸 공격력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죠.
8월에는 6경기를 치렀는데 매경기 평균 2골씩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동국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리치, 카이오, 이 브라질 3인방이 이성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반면 미드필드와 수비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김남일과 신형민이 이루는 수비형 미드필더진과 그리고 윌킨슨과 김기희가 중심이 된 수비진도 아직은 탄탄합니다. 포항이 지난 3년간 전북과 전적에서 10승 1무 3패로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3승 1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리그 최고의 수문장이죠. 신화용 선수가 많이 무뎌진 전북의 닭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전북과 포항의 대결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어느 팀이 선제골을 넣고 잘 지키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2경기 동안 침묵한 이동국 선수가 다시 터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전북의 창이냐 아니면 포항의 방패냐 어디가 이길까요? 3세판 의견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전매 특허인 닭공과 이동국을 내세워서 3명의 기자 모두 전북이 이길 거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휴식을 취한 이동국으로 인해서, 최용석 기자는 고향에서 강세인 이동국으로 인해서 전북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셨고요. 우충원 기자, 원정에서도 빛나는 전북의 닭공을 응원해 주셨네요. 네, 상위 리그냐, 하위 리그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일 6위 전남과 7위 울산이 상하이 리그를 놓고요. 운명의 빅매치를 펼칩니다. 이 두 팀은 정말 1, 2위전보다 더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전남이 승점 42점으로 6위고 그리고 울산이 승점 40점으로 7위에 올라 있죠. 5위 서울, 4위 제주도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는 이 전남과 울산 두 팀 중에 한 팀이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전남은 최근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27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산을 2대1로 꺾고 3연패를 간신히 끊었는데요. 요즘 전남은 고민이 많습니다. 공격의 중심인 이종호와 안영우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돼 나간 뒤부터 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90분 내내 상대를 몰아치던 공격력과 끈기가 사라졌고요. 전반기 돌풍의 중심의 팀이었는데 이제는 벌어놓은 승점을 다 까먹었습니다. 일단 부산전에서는 스테보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종호의 대체 자원인 심동원 선수가 골맛을 본 건 일단 위안거리입니다. 울산은 좀처럼 예전 철퇴 축구의 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답답한 경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최전방 공격수 김신욱과 골키퍼 김승규의 공백이 눈에 띕니다. 김치곤과 고창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인천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백지훈에게 그나마 작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상하위 리그를 놓고 다투는 전남과 울산의 일전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네, 이례적으로 무승부의 두 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하위리그가 코앞인 두 팀, 도토를 키재기라는 표현으로 무승부에 한 표를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전남의 수비에 무승부에 키가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우충원 기자, 파트너가 없어도 터져라는 말로 스테보의 전남을 응원해 주셨네요. 네, 전통의 강호 전북과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승점 불과 2점 차인데요. 과연 이번 주말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아시안게임이라는 꿀 방학을 끝마치고 오는 수요일 프로야구가 재개됩니다. 잠깐 쉰 프로야구 복습과 예습 3세판으로 하면 좋을 듯한데요. 함께 하시죠. 롯데와 삼성의 경기에서는 삼성이 이긴다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잘 나가고 잘 쉰 1위 삼성의 편을 이경재, 이온만 기자가 들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류 감독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상냥하지만 어마무시한 말로 롯데 팬들에게 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산과 기아의 대결입니다. 두산의 막판 스포트가 무섭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두산의 승리에 공 3개를 줬고요. 이경재, 안승호 기자는 기세 오른 대표팀 주전 3인방이죠. 민병현, 김현수, 오재원 주의보 발령을 냈고요. 이온만 기자는 두산표 반전이 시작됐다고
두산이 4위에 안착할 거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SK와 한화의 맞싸움 살펴보겠습니다. SK의 승리로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입을 맞췄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에이스 등판에 주목했고요. 안승호 기자는 SK의 가을 DNA라는 표현으로 4위 가능성을 점쳐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꼴찌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말로 한화가 이길 거라고 했네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힘을 빼고 경기한 걸까요? 라오스에 이기긴 했지만 2골밖에 못 뽑는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K리그 전북과 서울 역시 득점 없이 비기는 심심한 경기를 선보였네요. 그에 반해 독일 프로축구 볼프스부르크는 레버쿠젠을 4대1로 대파하며 화끈한 경기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란 말이 무색하게 우리 대표팀이 타이완에게 콜드게임으로 이겼습니다. 3게임 연속 콜드게임으로 전승하고 있는 프로야구의 기세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3세판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평균 한 경기씩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평균은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뭐 이 확률 사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하나 자랑한다면 뭐 2주 연속 무승부, 이 어려운 무승부를 맞췄다는 점에서 저 요즘에 좀 어깨를 좀 펴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가 보고 계십니다, 두 분. 네, 안성호 기자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한마디 하세요. 축구 무승부 한번 맞춰보라고. 네.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송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축구에 무승부가 하고 싶네요.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는 축구와 야구 금메달 소식 모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도 우리 대표팀의 금빛 빅매치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두 분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엔 뭐 야구 그 다음에 인기 많은 축구 뭐 이런 인기 종목보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비인기 종목이고 이게 바다에서 하는 종목이라서 지금 주목을 잘 못 받고 있고 이게 중계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요트에서 5개 이상의 금메달 목표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선수들이 이 바다에 가서 이제 바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좀 성과를 얻어서 목표했던 금메달 5개를 꼭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레슬링이 시작됐는데 일단 처음에는 자유형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자유형 선수들과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레코로마뇽에 비해서 조금 이 선수들이 좀 약해요. 그동안 메달도 많이 못 땄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유형과 여자 레슬링에서 좀 많은 메달을 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선전 응원하겠고요. 쾌청한 가을입니다. 저처럼 애인 없으신 분들 아시안게임과 데이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